마지막 이슈는요. 난 이것도 진짜 황당해요. 이거 윤석열 국정감사 선거 개입 관련하고 할 때 다 포함시키는 거에 되는 건데 이 새끼가 법을 진짜 우습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이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만 판단해가지고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법정 시한을 넘겨서 발표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는 그냥 끌어당겨갖고 발표하고 막 그런 게 막 있어. 골 때린 거야.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결산 보고서입니다. 작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이거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4월 10일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감사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4월 10일 전에 있는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의결하고 발표를 했어요. 국무회의는 대개 화요일 날 있죠. 오늘 했어, 오늘. 화요일 날. 오늘 발표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요, 그냥 총선 다음 날, 수요일 총선이죠. 목요일 날로 넘겨버렸어, 지들 멋대로.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야. 멋대로 그냥. 법으로 4월 10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날짜를 넘겨버렸어, 지 마음대로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글 제목, 총선 다음 날로 미룬 56조 세스펑크 결산, 법정 시한 처음 넘긴다.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진 게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18년 됐죠. 18년 동안 한 번도 4월 10일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요번에 처음 넘긴 거예요. 처음으로.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한글에는 뭐라고 하냐?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빚은 재정 건전성 악화 수준은 물론 연금 충당 부채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기준 국가부채 규모가 처음 드러나는데, 이거 드러나면 선거에 안 좋을까봐 미루는 거 아니냐? 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맞죠? 여러분, 이 정부가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지난 2년간 나라의 경제, 안보, 이 시스템을 파괴한 거를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황당한 거예요. 작년에 56조 세수결손, 온갖 퍼주기, 온갖 뭡니까?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종부세 감세, 뭐 이런 거 다 감세해가지고 결국 56조 세수결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작년에 예산 불용액 45조 원, 16년 만에 최대, 이 기사가 나왔죠. 여러분, 예산 불용액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편성할 때는 예산을 쓰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하도 마이너스가 크니까 그거 메꾸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원래 어딘가에 나가야 되는 돈을 안 쓴 거예요. 45조 원을요. 안 쓴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안 쓴 곳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 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16조 지방재정이 있어. 지방재정. 원래 지자체와 교육청한테 줘야 될 교부금, 교부세 16조 4천억을요 주지 않았지요. 제 멋대로. 이것도 다 불법이에요. 완전히 국민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태야. 이 정부가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골 때리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짓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발표되면은 선거에 안 좋을까봐 날짜를요, 법정 시한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 그냥. 대단한 새끼들이에요. 반면에 지금 발표할 게 아니고 본래 같았으면 7월 달에 발표해야 될 사실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 뭐 잠정 수치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 요번에 4월 달 갑자기 7일 날 발표했죠. 환경부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증가 추세, 탄소 배출 지속 감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탄소 배출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거 환경부가 지난 일요일 날 갑자기 발표했어. 갑자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간단해요. 원전 복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했는데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저 멍청한 문재인 정부가 바보같이 탈원전 했다면서 윤석열은 완전히 원전 마피아 아니야. 그냥 무조건 원전이야, 원전. 원전 만세.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탈원전 이거 없애버리고 아예 그냥 원전 정책을 막 피고 있잖아,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원전을 복원하는 바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온실가스가 감축 효과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원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나가지고 조선일보도 어저께 사설을 썼죠. 어저께 사사비에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탈원전 폐기하자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줄었다. 매일경제 기사 원전 친환경 맞네. 탈원전 폐기 후 온실가스 4.8% 줄었다. 지금 이거를 요번에 선거 앞두고 막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들어오는 바람에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다시 하는 바람에 환경이 좋아졌어. 온실가스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탄소 배출 줄었어. 그 얘기 하는 거죠. 이거는요, 내용도 안 맞고요. 또 발표한 시기도 안 맞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1020만 톤 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24.1% 가량 줄어든 수치라는 거죠. 야, 탈원전 한다고 했던 문재인 때보다 탈원전 폐기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훨씬 더 줄어들었어.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엽 탐록위원장은 뭐라고 했냐? 원전 복원을 중심으로 무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했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이게 완전 거짓말이죠. 아니, 거짓말은 아니지. 실제로 원전, 어제도 말했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원전에서 탄소 안 나오잖아요. 탄소 안 나오잖아요. 그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입니까?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예요? 아리백에서 원전 포함시킵니까? 아리백이 뭐예요? 재생 에너지로 만든 물건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모든 물건들을 생산할 때 재생 에너지로 만든 물건들만 앞으로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리백이에요. 앞으로 모든 물건들을 재생 에너지로만 만들자는 거야. 2050년까지. 그거 기준에 안 미치면은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원전으로 만든 물건들 이거 아리백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돼요. 국제사회에서는요, 원전을 친환경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기후위기의 주범은 탄소가 맞지요. 온실가스가 맞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후위기를 왜 말하는 겁니까? 그 근본적인 거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지속 가능한 삶, 인류의 삶.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원전은요. 원전은 탄소는 안 나오지만 다른 방향으로 인류를 한 번에 절단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과 원전은 맞지가 않아요. 원전은 너무 위험해. 안전하게 관리하면 문제가 없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관리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사고가 있었죠. 구소련에서도 사고가 있었죠. 일본에서도 있었고. 원전 사고가 없어요, 지금? 원전 폐기물 어떻게 관리할 거야? 관리도 안 돼. 원전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위협이라고요. 그래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 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원전 때문에 탄소가 조금 나왔어요. 이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황당한 거죠. 오늘 한겨레가 사설을 그래도 잘 썼어요. 관련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폐기로 온실가스 줄였다고 홍보하는 환경부. 이 하마지는요, 이게 사람도 아닌 년이에요. 환경운동 했다는 인간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갖고 장관하면서 이따위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정부가 탈원전 폐기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지난해 경제활동 위축으로 총 발전량이 이례적으로 감소한 데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의 발전량도 원전 못지않게 증가했기 때문에 탈원전 폐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주장은 경강부에 가깝다. 통상 이게 중요합니다. 7월에 발표하는 잠정치를 올해는 석 달이나 남겨서 내놓았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 4월 10일까지 발표될 내용은요 그냥 어겨버리고 보통 7월 달에 발표하는 내용은 선거 전날 발표해버리고 이거를 지들은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와 환경부는 지금 요번에 그 탄소 배출이 줄었다고 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온실가스가 2년 연속 감소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원전 발전량을 늘린 원전 복원이 주요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탈원전을 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노림수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에너지 전환 포럼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5%나 감축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한 것이 주요했다고 한다. 2022년 벨기에가 2기 원전을 폐쇄한 데 이어 지난해 독일이 3기의 원전을 폐쇄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원전 복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게 맞습니다. 황당해. 지금 윤석열 아무 생각 없이 원전 늘려갖고 우리 친환경 에너지 만들 거야 그러는데 지 혼자 그래 지 혼자. 국제사회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지 멋대로. 한동훈 뭐래요? 아리백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때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한테 국정운영 맡기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아먹는 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환경 문제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PC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올바른 거야. 그러니까 해야 돼. 그게 아니야. 실제로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가 없어, 이제. 완전히 그냥 우리 국내로만 고립이 된다니까요. 수출이 안 돼. 이거는. 그런데도 이 새끼들은 관심이 없어. 이거 원전으로 하면 돼. 원전으로 만들면 돼. 그리고 국제사회도 원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게 하면 돼. 지들이 마음대로. 네가 뭔데? 네가 할 수 있어, 윤석열? 지금 러시아, 중국도 병신같이 제대로 외경에 못 맞아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뭘 한다고 지가. 지까진 게. 정말 열받네. 여러분, 지금 시각이 4월 10일 오전 1시 12분입니다. 내일 이때쯤이면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오늘이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정말로 지금도 벌써 2년 만에 이렇게 후퇴했는데, 그냥 민주주의 지수뿐만이 아니라 경제건 뭐건 다 후퇴했는데, 오늘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3년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마 황폐해질 겁니다. 오늘 이 정부를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을 해야 됩니다. 보수 유권자들도 한번 심판을 세게 한번 해야지 정신을 차려요, 보수가. 이 방송 뭐 보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보수 유권자들도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제대로 한번 심판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립니다. 야권을 심판해라? 야권은 심판을 받았어요. 민주당은 벌써 그때 재보궐선거, 시장 재보궐선거, 예? 그리고 지방선거,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어. 이미 심판 받고 지금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야권을 왜 심판해? 야권 심판을 받았어. 조국과 이재명, 이도 심판? 이재명과 조국은 사법부로부터 몇 년 동안을 시달렸어요. 뭘 더 심판을 받아? 이 정부를 심판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데, 또 선거 앞두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선거 잘 하시고, 우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광고 하나 할까요? 오늘 저지먼트 데이, 이게 4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또 중요한 날인데, 저희가 선거 때마다 항상 또 사람 ING에 모여가지고 함께 또 식사하면서 또 선거 개표 방송을 같이 보거든요. 오늘 사람 ING에 오셔가지고 함께 방송 보실 분들 오셔도 됩니다. 지금 한 10여 분 정도 오시기로 했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사람 ING 검색하시면 저희가 5호선 아차산역 1번 출구 그 근처에 있어요. 전화하셔갖고 오시면 됩니다. 문자로 참여 여부 알려주시고, 장소도 인터넷 보면 다 나오거든요. 주소 있죠? 광진구 자양로 322 3층입니다. 3층 사람 ING 오셔가지고 함께 또 개표 방송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6시 정도? 그때까지 오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 오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본인이 아실 거야. 주변 사람으로부터 넌 정말 진상이야. 너 같은 놈은 사람들 있는데 가면 안 돼. 그렇게 주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들 있죠. 그런 분은 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 오시는 분들은 다 점잖은 분들이거든요. 여기 와갖고 괜히 막 술 먹고 막 난동 부리고 막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예전에 이런 분이 한 번 왔었거든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 진짜. 그런 인간들은 알아서 스스로 나는 정말 진상이야, 가지 말아야지 하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인, 아마 대부분은 다 상식적인, 99.9%는 다 그냥 상식적인 분이니까. 근데 꼭 0.1%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알아서 오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또 312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다 문제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또 방송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이 식사와 또 간단한 음료를 준비하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가지면 어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보시고 사물이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밑에 보이는 우리 시청료 입금으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발적 시청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건데 주시면 좋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거. 4일 남았습니다. 뭐가요? 사물이 200일 방송. 200일 방송 때는 의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물이한테 1,000원씩 무조건 시청료를 보내야 되는 날입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저금을 좀 하세요. 저금을. 하루에 100원씩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꼭 1,000원을 모으셔가지고 4월 13일 날은 사무리가 만약에 중간에 쉰다. 안 해도 돼. 연속해서 한 번에 쉬면 4일 안에 제가 만약에 몸이 아파갖고 하루 쉬버리면 하루 만약에 쉰다. 그러면 안 받습니다. 근데 200일 채우면 여러분 격려의 의미에서 시청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스님 내일 일찍 오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